안녕하세요. IB 잉글리시가 무엇인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고입, 대입, 입시 방향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그 성과를 어떤 식으로 낸 학생들이 존재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NS IB 잉글리시 클래스에 대한 소개와 수업의 어떤 의미, 방향에 대해서 소개드리기에 앞서 저희 KNS 어학원의 IB 잉글리시의 핵심과 성과 그리고 입시 로드맵에서의 연계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NS 글로벌관 교수부원장 전수경입니다. 일단 IB 잉글리시가 무엇인가? 지금 IB 랭귀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이제 학습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의 디플로마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공인된 과정으로서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공식 교육의 어떤 과정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IB 잉글리시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시라고 하는 그 교육 과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충분히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디플로마를 가지는 과정은 아닙니다. 수료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저희가 어떤 데서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시라고 하는 건 정답을 찾는 하나의 어떤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일회성의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 분석의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점수를 받는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힘입니다. 즉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형태의 정답 찾기가 아니라 분석력을 배양하는 어떤 일련의 유기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IB 수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내는 내신과 같은 형태의 그런 이 과정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IB 잉글리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그것에 걸맞는 교육들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점수도 각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이 IB 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매기는 표준이나 그 기준 같은 것들을 모두가 공유한 교육받은, 훈련받은 분들이 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IB의 정신을 살려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 놓았다고 말씀드렸죠. IB 잉글리시는 비판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분석적인 힘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문학과 비문학 형태의 글과 말이 해석되는 연구 과정입니다. 연구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시험을 잘 보고 정답을 한번 찾고가 아니라 꾸준히 어떤 서브젝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각도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 내가 생각한 것이 가미된 부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연구 과정이고요. 문학과 지문 분석력, 문학 분석력, 지문 분석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나타내는 힘을 기르는 연구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이제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듯이 이 IB 과정을 어떤 학생들의 성적을 내는 내신과 같은 형태로 받아들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 않은데 왜 IB 형태의 혹은 IB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석력을 기르는 수업이 중요한지 이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생들이 앞으로 원하는 입시, 일단 고입부터 가깝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입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전사고 혹은 자사고에 간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수행 능력과 사고 능력을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보여주기 위해 요구를 받는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내용 분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비판적으로 내용을 알고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 분석하여 입장을 뒷받침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평가의 일부가 되고 또한 시험에도 녹아 있습니다. 외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결국 이 능력이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는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명백한 답을 찾는 기본적 이해 적용 능력도 꾸준히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아이들이 계속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준비성이 올라가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두 골라라. 5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적절치 못한 것을 모두 골라라. 혹은 외고와 같은 경우에는 유추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골라라 같은 형태도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토플이나 수능 시험에 나오지 않는 유추와 관련된 어떤 오픈형 문제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문제들이 결국 외고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적용 능력을 볼 때 가장 어려워질 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 이상으로 문제가 더 어려워지긴 어려워요. 사지나 오지선다의 형태에서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의 수행평가라든지 아이들의 학습력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에는 결국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써봐라 라는 식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의 내신 시험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는 아니라고 해도 결국 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 중에는 이제 주어진 텍스트와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최대한 어려운 단계까지 간다 해도 결국 그 다음 단계에 변별이 필요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저희 이사님께서도 가끔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고교 학점제가 됐을 때는 어떤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 깊이 있는 이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힘까지 같이 보는 아주 탐구적이고 분석적인 어떤 접근이 결국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안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IB 잉글리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틀린 거는 이거고 정답은 이거고라는 식의 매우 그것도 중요합니다. 단순 비교 형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라는 건 이제 가끔 아주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비판이요? 그러면은 뭔가를 비난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점 찾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각도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거, 무조건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하나로 지정된 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린 사고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텍스트 분석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결국 사지선다가 아니라고 해도 사지선다 같은 경우나 오지선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시험, 테스트와 관련된 기준이 있고 규격이 있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에서 어떤 내 맘대로 분석이 아니라 내용적인 분석, 그리고 그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정확히 정보를 이해했음을 알기 위한 어떤 질문들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내용 외적인 분석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의 일종의 규칙성이라든지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연구라고 아까 IB에서도 나왔는데 그 학습의 방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을 정확히 읽었는지, 정확히 읽은 것을 잘 표현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결국 오늘 좀 이따 만나 뵙게 될 저희 IB 잉글리시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업이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아주 축약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주고 암기하게 만드는 주입형 수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지점에 존재하고 있고요. 연구 수업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토론의 깊이도 계속 학기 내에서 무르익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의 화면 속에는 용인 외고에서 외대부고 이제 자사고로 변모하여 정말 좋은 학생들이 계속 선망하는 학교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이 외대부고에서의 모토는 분석적인 접근을 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리더가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이미지만 잘 보이게 했기 때문에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좀 보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의 분야에서 서적을 선정해서 읽고 그 의견 교환과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그 과정을 활동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을 포함, 어떤 본인이 깊이 있게 파고드는 학문이 현재 기준으로 문과냐 이과냐와 관계없이 모두가 이 과정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외대부고의 학생들은요. 결국엔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정답 찾기 혹은 내가 읽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소크라틱 디베이트, 어떤 깊이 있는 토론을 했고 그 토론의 결과 얻어진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외고 전사고의 입시 포인트도 결국에 외고 전사고의 학습 방향 그리고 평가 방향과 다르진 않겠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외국어 심화 수업은 당연히 그렇고 어떤 1인 1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마스터했으면 보여준다. 이런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입시에서 어떤 면접 시험을 보았느냐 같은 걸 보면 연구 주제 혹은 학습 주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했다라는 어떤 활동이 있었을 때 그 토픽을 이용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이라는 건 깊이 있게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항상 언제든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때의 답변을 보는데 여기서는 순발력만 보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게 그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지식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토픽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토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토론하고 혹은 어떤 질문을 받아서 다시금 응용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안다의 정의에 맞는 것이다. IB 잉글리시에선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고 전사고 내신 포인트를 보면 심화 영어 회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원외고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원서 강독에서 어떤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다의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의 뜻과 그것의 동의어 같은 것들을 텍스트 내에 계속 번갈아서 나오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을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가장 고전적 의미에서의 지식, 암기, 그리고 여러 개를 알고 있기 같은 부분만으로 보이지만 심화 영어 회화에서는 표현과 내용의 어떤 아주 섬세한 이해를 필요로 했다. 여기서 문학 분석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 혹은 역사적인 연설문 그리고 어떤 취임사, 졸업사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시대의 어떤 중요성을 띠는 어떤 항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가 될 예를 들면 어떤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제 연사가 아주 유명 연사가 초청되어서 연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보면 이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졸업사를 했던 것들이 연설문으로서 현대의 연설문으로서 많이 이제 학습되었고 외고와 같은 경우에서도 그 부교재로 채택됐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하고 이 사회의 미래가 될 대학 졸업생, 초년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맥락도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시키고 거기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행 형태의 문제 혹은 이런 중간고사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명문, 교과서적 읽기 외에 기사문 그런 것 외에 좀 더 알고자 한다면 연설문이라든지 아주 살아있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문학 작품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같은 것들을 알고서 그걸 접근하는 학생과 그냥 3페이지에서 7페이지 읽어야 되겠다. 재미없어. 여기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점점점 뭐가 나올까? 그냥 물음표만 가진 학생과는 기준과 규격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죠. 수능을 아직 보러 가는 수험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치동에서 만나는 초등학교 이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규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 모의고사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듣기와 이제 독해로 이루어져 있고, 독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 어떻게 밑줄 쳐진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석적인 IB 잉글리시와 같은 형태의 어떤 분야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의 시험 형태로 모의고사 뿌리듯이 할 수도 없고, 그럼 결국에 아이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 어떤 규격이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실제로 배워봐야지 아는 겁니다. 작품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의 규격을 이해하려면 실행해봐야지만,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실행을 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봐야지만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미지로 나온 것도 이제 심화 영어 회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변별 포인트가 된다고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저희 학원에 초등, 중등부를 거쳐 고등관에서 UD까지 해서 이제 대입에 성공한 연세대학교죠. 그런 이제 대한외고 출신의 KNS 출신의 학생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과정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얇은 어떤 파이와 같은 막이 여러 겹이 되듯이 그렇게 탄탄해지는 겁니다. 점점. 한 번에 완전히 다 해버릴 수는 없어요. 일종의 벼락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주입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면 더욱더 질 높은 결과를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원외고 졸업생 중 정말 전교권이고 대입에서도 원하는 학교, 서울대까지 간 친구가 후배들을 위해서 학원에서 난 이런 것들을 잘 배웠다, 그리고 너희도 이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심화 추론이 많을수록 어렵다.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한 것, 단어를 바꾸든 여러 개의 답을 복수 정답을 하든 결국 그 기술이라는 건 갈고 닦는 데 있어 방향이 한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수능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면 3등급 친구든 1등급 친구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디테일과 정확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면. 근데 말씀드린 대로 추론이라는 거는요, 그냥 많이 읽어보고 많이 틀려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안다라는 식의 정확성 그 이상의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 검증 과정의 기준이 내가 있지 않으면 비논리적인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저희 이제 아이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과정들, 비판적 사고, 즉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다 타당하게끔 어떤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어나 변환 이 모든 게 중요하고, 이것도 정확성이 논리의 기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정확성이 가진 학생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에 대한 팁도 여기 이렇게 정말 엘리트답게 그 외고에서 서울대까지 간 학생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체크를 해 주었는데요. 어떤 어휘의 호환성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사건의 포함 관계와 개념에 등치되는 부분 확인.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꼭 2023년이라는 현재 서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환경과 그 맥락 그리고 그 배경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산출물, 문학적 산출물이든 아니면 비문학, 연설문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어떤 포인트를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이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식을 이해하고 지식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정답이 하나이고 그걸 찾으면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 깊어지는 형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심화 독해를 위한 가장 큰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화라는 건 본문이 가진 본질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걸 읽어내는 방식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작품과 그것의 외적인 배경, 혹은 작품 속에 이입을 하고 있는 나라는 독자와 이 작품 내에 있는 무언가와의 어떤 연결고리, 혹은 나라는 독자가 이 책을 읽은 뒤에 나와 이 사회나 배경과의 관계, 생각의 변화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고 전사고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기본적인 어떤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응용과 활용까지 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걸 갈고 닦을 길은 공교육 내에서는 없다. 고난도 내신 및 수행평가의 어떤 방법,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학생은 나중에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다. 논다는 건 아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자신 있게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외고 전사고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궁금하진 않은데 이걸 듣고 싶은 이유는 어디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일 수도 있고 이미 고등학생일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의 어떤 학생들의 지식 정립 방법이 정답 찾기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중요한 능력을 보여줘야 될 기회나 필요가 꼭 있다는 거죠.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라는 부산에 있는 카이스트 산하의 그런 영재 학교에서도 문학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수행평가를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방학 때 토플 때문에 만났던 친구이고 100점 이상이 나오는 좋은 친구였는데 수학, 과학도 그만큼 잘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홀스라는 작품을 읽고 거기에 어떤 3명의 어떤 인물들 중 가장 운이 나쁜 사람과 그 운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쓰는 에세이였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바로 그런 식의 규격이 필요한 거죠. 토플 에세이에서는, 토플 라이팅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거냐 저거냐, 찬성이냐 반대냐, 그 이유를 써라 라는 식이 좀 명쾌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잣대와 기준을 내가 세워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운이 나쁘다의 의미는 당연히 행운을 가졌다의 반대지만 이 본문의 어떤 작품 속의 맥락상 3명의 인물에게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 운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마련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 가장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지 소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사람인지 아니면 애초에 아무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본인 이제 독자가 보기에 가장 절대적 의미에서 현재 불행할 것 같은 사람이 운이 나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반대되는 안타고니스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내가 기준을 가지고 이걸 비교 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명을. 2명 이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한 좀 어떤 생각 바탕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 내가 단순 비교, 저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다. 쟤보단 내가 좀 운이 덜 나빠. 그게 아니라 3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법을 완전히 배제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 아니 이과적인 인재가 가는 학교인데 왜 그런 문제를 내죠? 결국에는 사고력을 본다는 거고 사고력에서 되게 중시되는 토픽이 되는 게 결국에는 대상, 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과적 인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기술이라든지 과학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해야지만이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암묵적 약속이 있는 거고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유형의 수행평가라든지 지식 요구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IB 수업에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진행되는지 저희 IB 선생님께서, 전문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IB 선생님이신 김호중 선생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좀 이따가 어머님들께서 혹시 설명회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맡고 있는 김호중 강사라고 합니다. 네, 내용은 얼추 이제 저 이전에 안다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요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담당하는 교재도 좀 다르고 교재를 저희가 각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루는 작품도 달라서 저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했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동대학원에서 이제 그 영어 영문학을 이제 전공하면서 논문을 작성 중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시간이고요. 무학년, 원래 2, 3학년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 무학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고 이제 시간은 토요일부터 토요일 10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수업에서 제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 비판적 사고하고 통합적 사고를 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근데 반드시 문학 작품은 아니어도 돼요. 이제 문학 작품이 아니라 뭐 다양한 글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매테리얼들을 읽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표면적인 의미만 보게 되죠. 그리고 그거가 가지고 있는 좀 함의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이제 그 표면적인 의미 밑에 들어가 있는 좀 더 깊고 숨겨진 의미들. 근데 그게 단순히 이게 숨겨진 진짜 의미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을 추출해내고 그거를 좀 토론해보는 거를 일단 저 수업의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는 이러한 깊은 의미를 뽑아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문학뿐만이 아니라 역사나 문화, 뭐 아니면 종교적인 영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모두 함께 공부를 해서 그걸 통합해서 이제 그 단순히 표면적으로 글에 써있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제 깊고 숨겨져 있고 또 혹은 독특한 의미들을 이렇게 다루도록 이제 하려고 수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토요일날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기본적인 내용 혹은 컨텐츠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문학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숙제는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어오기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은 다음에 그리고 제가 숙제로 내주는 게 문학 작품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캐릭터들이 있고 그 캐릭터들의 특징이 뭐고 이런 걸 일단 학생들한테 정리를 해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숙제를 해오면 그걸 가져온 걸 바탕으로 일단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지문들을 제가 뽑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클로스 리딩이라고 하는데 클로스 리딩을 통해서 어떤 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표면적인 의미만 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토론해보는 오픈 디스커션 클래스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는 이러한 좀 사고의 확장이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나 문화나 아니면 종교적이라든가 이 종교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수업에서 다루는 게 영문학 계통이 많다 보니까 영문학 계통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런 거를 어떻게 다시 그 기존에 진행했던 토론이나 이 클로스 리딩에 합쳐서 창의적으로 또 비평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더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에는 3월에서 이제 5월까지 진행하는 봄 학기에는 이제 에세이를 두 가지 종류의 에세이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의 비평적 에세이. 그러니까 이제 좀 논리적인 사고를 풀어내는 그런 에세이를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의적인 에세이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창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품을 3개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작품인 메리 로즈라는 작품에 그 특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학생들 개인이 스스로 이제 창의적으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에 진행되는 그 교재, 내용 이런 것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업이 전반기 수업이 있고 후반기 수업이 이제 총 3가지 작품을 다루는데 이제 전반기에는 피터팬하고 메리 로즈라고 이제 피터팬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그 같은 작가가 쓴 메리 로즈라는 작품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다룰 건데 일단 주제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피터팬이라고 보면은 아동문학이다. 뭐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단순한 아동문학인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또 어떤 역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일단 이 작품을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이 키워드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1904년에 처음에 공개가 되었고 이건 1919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랑 20세기의 영국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보고요. 또 이때는 확실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화가 많이 진행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근대성이란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예정이고요. 또 이 두 가지 작품을 제가 다루는 이유는 이게 되게 그 대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쓰여진 사이에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
역사적, 어떻게 보면 문학적 상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작가가 이 두 작품을 어떻게 다르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다룰 작품은 되게 유명한 알베르 까미의 The Stranger, 이방인에 대해 다룰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에 했던 피터팬이나 메리 로즈랑 다르게 세계 2차 대전과 관련해가지고 좀 역사적인 공부도 해볼 예정이고, 또 이제 실존주의 혹은 이제 absurdism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서 또 깊게 한번 더 디스커션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피터팬이나 메리 로즈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고 어렵고 좀 더 깊은 생각이 들어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후반기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네, 일단 여러 가지 작품을 다루면서 그거가 각자 어떻게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연결되고 또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Introduction to Our Program이라고 교재 첫 번째 제가 써놓은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를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배경 설명이나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이 한 주어진 텍스트나 어떤 글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읽을 수 있는지, 얼마나 자세히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 일단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lose reading, 좀 자세히 읽기가 일단 선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interrogate, 이렇게 다루고 좀 어떻게 비판적으로 분석해내는가에 대한 능력을 일단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심 있는 혹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이슈나 키워드들을 일단 뽑아내요. 뽑아낸 다음에, 근데 사실 이 이슈랑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단순히 다양한 정보나 다양한 되게 긴 텍스트 속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는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토론을 통해서 일단 뽑아내는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개인적인 읽기를 통해서 얻은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역사적, 철학적 혹은 이런 문학적 배경과 연결을 시켜서 얼마나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connect the dots라고 점들을 연결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문학 비평이라든지 이런 비평적 사고를 할 때 되게 비판적 사고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거를 통해서 자신의 설득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이 핵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connect the dots라는 말을 일단 써놨고, 이걸 통해서 되게 독특한 개인의 의견을 추출해내고, 또 이거를 단순히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픈 디스커션, 열린 토론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방에게 좀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이제 설득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로스 리딩의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가져왔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장면들 혹은 글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읽혀보고, 왜냐면 이게 글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따로 뽑아내면 좀 괜찮아서 뽑아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크로스 리딩 매티리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또 이제 이 앞에 보면은 또 comprehension ques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해한 거에 대해서 사건이나 캐릭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난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 나면 이제 배경 지식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자료 혹은 또 이런 글 자료 같은 거를 가져와서 좀 더 사고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개가 있고요. 수업 중에 이걸 다 다루긴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료가 많을수록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넣어놨고, 시간이 되면은 이걸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텍스트만 하기보다는 워낙 통합적 사고라는 게 이미지 같은 걸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터팬의 시대에 따른 다양한 모습, 이거는 이제 영화판 버전, 이거는 디즈니 버전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의 텍스트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미지인데, 이거는 이제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나온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들의 런던의 산업혁명 이후의 발전상을 되게 뚜렷하게 드러내는 이미지인데, 이런 것도 피터팬이랑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동시에 단순히 피터팬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도 가져와서, 이건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시인데 그 시 같은 것도 가져와서 그 당시 시대상이나 다른 문학 작품에는 비슷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는지 이것도 좀 비교 분석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에세이 라이팅은 제가 이제 3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그 비평적 에세이, responsive 에세이나 critical 에세이든 이런 식으로 뭐 에서스, 파토스, 로고스 이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데 그냥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비평적 에세이에서 어떤 식으로 설득적인 에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원리나 요소들을 배워요. 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직접 그 자기가 다른 문학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문학에서 그 느낀 감정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질문 이런 거를 가지고 다 500단어 에세이를 일단 쓰도록 2개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creative rewriting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리 로즈의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학생 본인의 언어로 글로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critical essay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좀 언어의 창의적인 활용 능력을 좀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넣어봤고 이번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IB 클래스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말하기와 글쓰기, 근데 이 문법, 어휘, 독해, 리스닝이 사실은 이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된 글들을 읽고 그런 것들에서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내재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영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 분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기를 수 있는 연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비판적 통합적 사고를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토론 수업을 또 하고 있으며 이 토론 수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은 수업일 수도 있어서 이 토론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형성을 해내고 그런 거를 얼마나 설득적으로 공유하는지를 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게 선행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습득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그 지식이 많은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마지막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문학 작품만이 아닌 다른 여러 글 혹은 자료를 접했을 때 이를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소화하는 능력을 이제 배양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제가 짜놓은 수업 시간표고요. 일단 지난 수업 복습을 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개념들을 가끔씩 한 번, 두 번씩 접하다 보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30분 정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읽어온 작품에 대해 close reading과 class discussion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파트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하고 이 관련된 그 리딩 머티리얼도 좀 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경 지식과 작품 간의 연결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생각해보고 깊은 디스커션을 진행해서 생각을 확장하고 구체화하고서 이제 수업을 보통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제가 토요일날 진행하는 IB 수업의 기본적인 개요고요. 네. 일단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수요일 안다인 선생님 그리고 토요일 김호중 선생님께서 굉장히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상세히 그리고 어떤 종합적으로 완성도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시고자 정말 많은 관리와 수업 그리고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지겨울 수 있겠죠. 이게 주입식의 방식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도 폭넓은 다양한 관점과 방식에 의한 어떤 질문이나 답변이 가능하다 보니 이런 풍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이런 수업 내용들이 끊임없이 새로울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내용을 정확히 지식으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상세한 상담을 이제 또 가능하다 보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이제 이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분명히 가능하고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 조금 더 있으실까요? 지금 다일라 어머님 그리고 대전과 서울 부모님 보라맘 부모님께서 한번 좀 질문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또 새로운 질문이 있으시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새로운 질문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든지 저희 KNS 글로벌관으로 연락 주시면 여기 전화번호도 나오고 있죠. 대화창에 나오고 있습니다. 02-564-0940 그리고 1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개별적인
질의응답과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